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8, 9월 이기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가시적으로 얘네들이 가시적으로요. 성과를 보여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관세 협상, 그리고 증시 세제 개편, 그 다음에 양국법 등등 해서 국민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법안을 국회에 상정을 시키고 통과를 시킨다던가. 자, 가시적으로 얘네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은 자, 주식밖에 없습니다. 증시밖에 없습니다. 자, 부동산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막혔죠.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저도 최근에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마지막 만약에 증시마저 무너지면 갑자기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고 예전에 2,000, 500, 600, 700 그때로 하락을 한다면 이 정권은 아마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자, 그 첫 번째 이유고요. 8, 9월 위기설에 대한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미 거의 계속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 이 정권이 그나마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하나는 증시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마저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참고로 제가 미리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연기금과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우연히 이게 뭐 정치권이 바뀌어서 이게 상승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연기금과 금융투자는 2년 전, 1년 전부터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작업 아닌 작업이 된 거죠. 그 이유는 자, 외국인이 2023년도에 4년도에 이렇게 많이 국내 시장 주식 시장을 외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얘네마저 이 증시를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대한민국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기금이나 금투는 공적인 역할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전체적인 코스피의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잘 사용하는 301일평, 그 다음에 61일평, 61일평과 301일평에 그 사이클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1일평과 301일평만 봐도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측 가능합니다. 자, 참고로 그 이평선이라는 걸 보면서요, 결과론인 것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보시면 이평선 301 이평이 꺾이는 자리에서 주식이 상승한 적 있나요? 자, 결과론적인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01 이평이 꺾이면서 주식이 상승한 적 있나요? 301 이평이 쉽게 돌아서나요 혹시? 301 이평이 어느 날 갑자기 자, 캔들이 이만한 캔들이 생겨서 마감이 되면 생기겠죠. 301 이평이 갑자기 상승하겠죠. 그렇지만 저희 나라는 상승 폭도 30%로 제한을 해놨고요. 네. 301일 이평이 갑자기 상승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다 흐름에서 캔들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301일 이평이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하죠. 301일 이평이 꺾일 때 주가는 301일 이평을 이탈을 하면 폭락이 나오죠. 자, 301일 이평이 어중간하니 주가가 상승을 제대로 못하죠. 자, 301일 이평이 상승하니 주가는 그나마 좀 힘을 내는 거죠.
자, 301일평이 어중간할 때. 자, 301일평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상승적으로. 301일평 이런 모양도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60일과 300일이 골드가 났을 때 주가가 어땠는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데드가 났을 때 주가가 어땠는지, 골드가 났을 때 주가가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과론적으로 제가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때 골드가 난 상황을 보시고 주식을 하지 않은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그쵸?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이게 쉽게 꺾였습니까? 그리고 쉽게 꺾였습니까? 저는 그래서 매년 8, 9월에 위기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매년 저희 나라 증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매년 웬만한 해는 여기 2년, 그쵸? 아, 요건 아닙니다. 예, 여기는 1년 반 정도 좋았고요. 자, 여기 한 2년 정도 상황이 안 좋았고, 자, 이제 좀 나아지는 상황. 그나마 연기금과 금투가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2024년도, 23년도부터 계속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외국인이 2025년 4월부터 사기 시작했죠. 자, 지금 약간 주춤한다고 해서 이게 뭐 한 번에 얘네들이 뭐 털고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산 건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한민국의 그 2025년도에 8, 9월 위기설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는 10월, 11월이 위기가 될 수가 있다. 왜냐면 계속 안 좋다라고 인지를 하면 얘네들은 한 번은 올렸다가 그때 팔겠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자, 개인들은 이제 없죠. 지금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개인들은 별로 산 게 없습니다. 그쵸? 누구한테 떠넘길 겁니까? 이 본인들이 보유한 물량을 누구한테 떠넘길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의 이 상황, 거의 저는 무능한 정부이긴 한데, 그나마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부분, 사실은 얘네들이 올린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연기금과 금투가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또 같이 사주니 그러니 올라간 것이고, 네. 그래서 정치권의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절대 증시는 하락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얘네들이 악을 쓴 발악을 하든 해서 증시는 하락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5,000포인트까지 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유지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기설이라는 것은 증시가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을 때 위기설이 나타나는 것이고, 네, 좋을 때는 그냥 좋게 가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8,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잠시 제 나름대로의 수박 겉핥기식 해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